안녕하세요. 진격의 자기소개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처음 쓰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원래 자기소개라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길게 쓰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더 자기소개서를 잘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지.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 이름은 양시황이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강의를 하려면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자격이 필요할까요? 일단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본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체계화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기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2012년도에 제가 하나은행 기업여신 심사직무에 합격을 해서 근무를 했었고요. 2014년도에는 CJ푸드빌 스토어 컨설턴트 직무에 합격을 해서 근무를 했어요. 두 번 취업 준비를 한 셈이죠. 그 와중에 한 100여 곳에 달하는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써본 경험이 있고요. 실패도 많이 했고 또 성공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기업에 간 거고, 이론적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여기 나름대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장학금도 2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나름대로 갖춘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강의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강의들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들을 때는 좋은데 다 듣고 나면은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고 자문자답을 해봤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정말 간단해요. 한 개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자기소개서 항목을 옳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한 개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제 워크파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게 뭔지는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이 전체 강의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워크파워라는 게 뭔지 맛보기 하고, 그 다음이 워크파워 작성하기, 세 번째가 자기소개서 항목 올킬이죠. 그 다음에 작문 기술을 보는 거예요. 보죠? 금방 끝나요. 워크파워의 맛보죠. 워크파워가 어떻게 시작됐고 워크파워가 무슨 말인지 보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이게 중국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적은 누굴까요? 우리 구직자에게 적은 바로 기업이겠죠. 기업이 우리를 뽑을지 말지 결정하니까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는 적이 아닌가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고요. 기업이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적이라는 게 뭐 정말 싸움을 한 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업은 뭘 할까요? 기업이 뭘 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하지 않겠어요? 기업은 이제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하죠. 직무 분석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직무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무 분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 문서가 나오는데 그게 직무 기술서가 있고 직무 명세서가 있어요. 직무 기술서는 이제 직무의 내용이나 또는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뭐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describe 할 때 그 기술하다, 직무에 대해서 기술한 문서. 또 직무 명세서는 뭐냐면은 이 직무 또는 이 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성격이나 기술에 대해서 적어 놓은 문서죠. 여기서 기술은 그 테크닉 할 때 그 기술이죠. 동음이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직무 기술서는 일에 대한 문서예요. 뭐 기업이나 직무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거니까 쉽게 말해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무 명세서는 힘에 대한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격이나 기술을 그냥 쉽게 말하면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갖고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일에 대한 문서인 직무 기술서에 대응해서 일하고 싶다만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힘에 대한 문서인 직무 명세서에 대응해서 힘 갖고 있다, 이거 두 가지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쓰는 거를 워크파워라고 해요. 워크파워가 뭐라고요? 일하고 싶다와 힘 갖고 있다를 쓰는 것, 직무 분석에 대응해서. 기업에게 직무 분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워크파워가 있다. 이것만 써주면 돼요. 이거 뭐 두 개만 갖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모든 자기소개서 항목을 올킬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워크파워라고 뭐라고 했죠? 일하고 싶다와 힘 갖고 있다의 결합인데 이게 기본형이에요.
맥락에 따라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뭐 힘 갖추어 가겠습니다, 힘 갖추어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아까 항목을 옳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주 나오는 유형이 크게 9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좀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 9가지인데, 뭐 지원 동기, 장래 포부, 성장 과정, 특정 역량, 강점 약점, 성공 실패 경험, 가치관 지식 등이죠. 자, 이런 거 막상 들었을 때 되게 막막하죠. 어떻게 내 지원 동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생각하는데 아주 쉬워요. 워크파워를 이용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죠. 자, 워크파워 뭐라 했죠? 일하고 싶다, 힘 갖고 있다죠? 지원 동기부터 먼저 봐볼게요. 일을 왜 하고 싶다 써주면 돼요. 그리고 힘도 갖추어 왔다, 2개만 써주면 되는 거죠. 쉽죠? 그 다음에 장래 포부도 앞으로 일을 잘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고, 힘도 더 갖추어 가겠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장 과정도 어려서부터 힘을 갖추어 왔다 얘기하고, 따라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써주면 되는 거고, 특정 역량도, 특정 역량이라는 게 무슨 힘을 갖고 있니? 라고 자기소개서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특정 역량이라는 그런 힘을 내가 갖고 있다 써주고, 따라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써주면 되는 거고, 강점도 마찬가지예요. 강점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약점도 약점을 보완해서 힘을 갖췄다 얘기하면 되고, 따라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쉽네요. 성공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성공 경험을 통해서 힘을 갖췄다 얘기하고, 따라서 일을 잘할 수 있다 하면은 끝나는 거죠. 실패 경험도 실패 경험을 성취해서 힘을 갖췄다 얘기하면 되고, 따라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치관과 지식, 이것도 뭐 무슨 가치관이나 무슨 지식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가치관이나 지식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 얘기하고 논술로서 보여주고, 따라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고 정말 쉽죠. 이제 한번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보기로 해요. 이 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이 워크파워를 미리 준비했다고 가정하고, 이걸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옳게 하는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이제는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워크파워를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옳게 하는 부분,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워크파워를 미리 작성하는,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옳게 하는 거는 이따가 뒤에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워크파워가 뭐라고 그랬죠? 일하고 싶다와 힘 갖고 있다의 결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하고 싶다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요. 일이라는 게 아까 기업이랑 직무를 통칭해서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고 싶다라는 것도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만약에 친구가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고민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물어보죠? 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2개 물어보죠? 그러니까 2가지 측면이 있고, 이 각각을 결합을 시키면은 총 4가지의 일하고 싶다가 나오겠죠. 왜, 어떻게와 기업과 직무를 결합시키면 자, 4가지가 나오는데,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말할 수도 있고,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 말할 수도 있죠. 4가지 일하고 싶다 종류가 4가지죠. 그 다음에 힘 갖고 있다는 이제 구성이 2가지예요. 일하고 싶다는 종류가 4가지였는데 이거는 구성이 2가지예요. 무슨 힘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거는 뭔데,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가 있어야지 힘 갖고 있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워크파워가 4가지가 나오겠죠. 왜냐면 일하고 싶다가 4가지 종류였으니까 각각의 일하고 싶다에다가 힘 갖고 있다를 붙이면은 되는 거예요. 워크파워가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워크파워가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에다가 힘 갖고 있다 붙이고,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에다 힘 갖고 있다 붙이고,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에 힘 갖고 있다 붙이고, 어떻게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에 힘 갖고 있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거를 실무에서는 간단히 정리하는 표가 있어요. 워크파워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빈칸에 내용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보자면은 표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일하고 싶다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힘 갖고 있다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일하고 싶다는 4개로 나눠져 있죠. 왜 기업, 왜 직무, 어떻게 기업, 어떻게 직무, 그리고 가로로는 그 상응하는 무슨 힘과 증거는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만 채워 넣으면은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옳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워크파워부터 봐볼게요.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힘 갖고 있다를 덧붙이면 되겠죠. 근데 힘 갖고 있다가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무슨 힘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증거는 뭔데, 이 3가지. 이렇게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에 무슨 힘, 그리고 증거는 이 3가지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요.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제일 크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시집이나 장가에 가려고 해도 뭐 번듯한 직장이라도 있어야지 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게 다 사회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 자체가 재미있거나 보람이 있어서 할 수 있겠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학문적으로 검증된 얘기예요. 알더파의 ERG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NRG가 아니고 ERG예요. 뭐 아마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현대적으로 계속 발전한 게 알더파의 ERG 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existence,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는 게 있고, relation,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growth, 뭐 재미나 보람, 성장을 위해서. 아까 맞죠? 이거 우리가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뭘 쓸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뭐 기업이 사교장도 아니고 또 먹고 살려고 했다는 건 너무 원초적이고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그로스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일 딱히 와닿지 않는 이유지만 어쨌든 그나마 그 겉보기에 제일 그럴듯한 이유가 그로스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이제 그로스를 번역하면은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이제 성장의 욕구인데 좀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해보자면은 어떤 보람이나 재미가 있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람이나 재미란 말이 너무 일상 용어니까 좀 더 있어 보이게 보람 대신에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 얘기하면 되고, 재미 대신에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사회공헌을 하고 싶고 자아실현에 뭐 욕구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일과 엮어줘야 돼요.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사회공헌을 기업에서 하고 싶고 자아실현을 직무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엮을 수 있습니다. 그 논리를 하나씩 볼 건데요. 지금은 일단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보고 있으니까 위에 것만 살펴볼게요. 사회공헌을 기업에서 하고 싶다는 논리는 이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죠.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줘요. 의의에 대해서. 이 산업이 참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사회에 참 공헌을 많이 한다. 얘기를 해주고, 나도 이 산업에서 사회 공헌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바로 산업에서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국 취업을 하는 건데,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는 기업이겠죠. 그 기업이 사업을 참 잘해. 그리고 나랑도 참 잘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게 곧 사회공헌을, 내가 산업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길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사회공헌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발전시켜야겠습니다. 이 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산업의 의의가 뭘까요? 산업이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바예요. 기여한다니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식품 산업이 의의가 뭘까요? 뭐 맛있고 안전하고 편리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게 의의겠죠. 자기만의 언어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였죠? 기업이 참 잘한다. 기업이 잘한다는 거는 결국 다른 기업보다 뭐가 좀 낫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것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쓰면 되겠네요. 뭐 가령 뭐 대기업이어서 뭐 자금이 풍부하다든지, 아니면 계열사가 많아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든지, 뭐 업력이 오래됐다든지, 뭐 업계 1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AS가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또 나랑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기업이 사업을 잘하는데 근데 나랑 잘 안 맞으면은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산업에서 사회 공헌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업에서 발전시켜야겠다는 지금 논리를 만들려고 이러는 건데, 여기서 기업이 나랑 잘 안 맞아버리면은 아무리 기업이 사업을 잘하더라도 땡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못 버티고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랑 나랑 잘 맞는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 맞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기업의 문화가 내 성격에 맞는다 얘기해주면 되겠죠. 기업의 문화는 기업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미션이 또 나라의 가치관과 잘 맞는다 얘기해주면 되겠죠. 기업의 미션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산업의 의의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막 10분 공감하고 뭐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업의 미션을 언급하고 참 내 가치관과 부합한다 얘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그 기업을 발전시키는 게 바로 제가 사회공헌을 하는 길입니다 라는 게 나오겠죠. 내가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업을 제가 발전시켜야겠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기업 발전 얘기할 때는 기업의 비전도 같이 언급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왜 기업의 비전 뿐만 아니라 뭐 기업의 미션, 뭐 기업 문화, 기업의 강점 또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의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지금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주된 이유지만은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가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려는 의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걸 방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 워크파워 테이블에서 빨간색 부분에 그냥 적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방금 이렇게 막 실컷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있겠죠? 아까 우리가 막 뭐라고 그랬죠?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막 산업에 대해서 막 의에 좋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필요한 힘이 뭐겠어요? 개인적으로 산업에 대한 관심이라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서 막 사회공헌을 하고 싶고 기업의 미션이 참 좋고 막 실컷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힘은 뭘까요? 어떤 그런 사회공헌이나 근로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기업의 문화가 내 성격과 잘 맞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힘이 뭐겠어요? 당연히 기업 문화에 맞는 성격, 그런 걸 이제 인재상에 맞는 성격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워크파워 테이블에서 빨간색 부분에 내용을 채워 넣으면 돼요. 산업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지금 자기가 지원하는 산업에 대한 관심 써놓으면 되고, 인재상은 홈페이지에서 보면 긁어 넣으면 되고, 가치관은 뭐 정해졌죠. 사회공헌, 뭐 근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증거를 대야죠. 내가 방금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증거를 대야 되니까 입증하는 증거를 대야겠죠. 증거로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힘을 입증하는 증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스펙, 스토리, 플랜, 쇼잉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토리만 쓸게요. 다른 거는 그냥 대충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보도록 해요. 스토리가 뭐냐면은 힘을 갖춰온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스펙이라는 거는 이제 힘을 갖추어온 결과고,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힘을 갖추어갈 계획, 그리고 쇼잉은 좀 특별한 건데 힘을 지금 논술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스토리만 쓸 거다. 근데 스토리와 스펙을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죠. 스펙이 아까 뭐였죠? 결과랬죠? 결과에다가 과정만 더하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뭐 산수 한번 해볼까요? 과정을 2항에서 스토리 쪽으로 넘기면은 스펙은 스토리 빼기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모든 스펙을 스토리로 변환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스펙은 입사 지원서에 이미 썼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과정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스펙을 스토리로 변환해서 쓴다. 어떻게 변환한다? 과정만 덧붙이면 된다는 거죠. 좋은 스토리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스토리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소설가 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무슨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스토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스토리가 어때겠어요? 힘과 관련 있는 거를 스토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참신성. 너도 나도 다 얘기하는 걸 똑같이 얘기하면은 별로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너무 식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게 좋고, 그다음에 신뢰성. 또 너무 뻥 같으면 안 좋잖아요. 거짓말 같지 않은 그런 세 가지, 뭔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입증할 수 있거나 일관된 진술이 있거나 앞뒤 전후에서 그럴 개연성이 있거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관련성, 참신성, 신뢰성. 근데 그런 점에서 제일 좋은 스토리가 뭘까요? 그 지원하는 산업이나 기업에서의 인턴 경험 이런 게 제일 좋은 스토리죠. 왜냐면은 힘과 관련돼 있잖아요. 참신성. 인턴을 막 너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참신한 편이죠. 신뢰성, 그거 다 문서로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도 있는 거죠. 좋은 스토리죠. 반면 나쁜 스토리는 뭘까요? 그러면 뭐 다이어트 경험, 연애 경험 이런 거 별로 안 좋겠죠. 일단 그게 힘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참신하지도 않죠. 뭐 다이어트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뭐 그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도 그게 그렇죠. 그다음에 신뢰성. 뭐 그런 거 뭐 다이어트를 했는지 연애를 했는지 알 게 뭐예요? 두 사람만 아는 거지? 아니면 본인만 아는 거지?
그리고 뭐 군대 경험은 좋은 스토리일까요? 군대 경험은 힘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조직에서의 일이니까. 하지만은 참신하지가 않죠.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갔다 왔고 신뢰성은 있겠네요.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니까. 그러니까 뭐 참신성만 보완하면은 쓸만하겠다라고 볼 수 있네요. 뭐 높은 분한테 상을 받을 정도로 뭔가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거나 이런 거는 좀 참신하니까 쓸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군대 얘기는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토리로 방금 말한 스토리의 종류는 아주 정형적인 게 이 정도가 있어요. 뭐 좀 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인턴 경험, 알바 경험, 해외 경험, 동아리 경험, 프로젝트 경험, 전공 경험, 자격증 받은 거, 거의 수상, 상 받은 거, 학교, 학점, 어학, 가족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다 스펙인데 스펙성인데 스펙에다가 과정만 덧붙이면 스토리가 된다고 그랬죠. 뭐 학교 같은 게 어떻게 스토리가 되죠? 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거, 뭐 이런 것도 스토리겠죠. 학점도 뭐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뭐 이런 것도 다 스토리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런 정형적인 스토리의 소재들을 여기다가 일단 적어놔요. 뭐 그게 뭐 좋은 스토리가 됐든 나쁜 스토리가 됐든 일단 적어놓자. 나중에 선별하면 되니까. 여기 테이블에서 빨간색 부분에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힘에 대한 증거를. 근데 이게 어떤 힘하고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대충 머릿속으로라도 선을 그어놔야 돼요.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앞에서 산업에 대한 관심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증거가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어떤 거랑 엮어야 될까요? 뭐 인턴 경험이랑 엮으면 되겠죠? 그 산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인턴을 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근로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거는 뭐랑 엮으면 좋을까? 아르바이트 했던 거를 엮으면 되겠네요. 내 자린고비 같이 열심히 일했다 이런 거 엮을 수 있겠죠. 열정, 만약 인재상 중에서 열정이라는 걸 갖고 있다 얘기했다면은 뭐랑 엮을 수 있을까요? 뭐 음악 동아리 같은 거 했다고 하면은 되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열정적으로. 아니면은 뭐랑 엮지? 뭐 인턴에 뭐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정직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건 어디다가 갖다 대지? 잘 모르겠으면 비워놔도 돼요. 여기는 뭐 굳이 모든 거를 다 연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놓은 거예요. 연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결하려면은 뭐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겠죠. 뭐 아르바이트를 정직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인턴 경험을 하면서 정직했던 일화 뭐 이런 것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를 머릿속으로 대충 생각해 놓는다. 아니면은 뭐 연필 같은 걸로 아까 그 표에서 살짝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놓으면은 나중에 쓸 때 도움이 되겠죠. 네, 첫 번째 워크파워 끝났고요. 두 번째 워크파워예요. 두 번째는 이제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에다가 힘 갖고 있다를 덧붙이면 되죠. 첫 번째는 뭐였죠?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였는데 이번에는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에다가 무슨 힘과 증거를 더하면 되겠네요.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이거는 앞에서의 논리랑 똑같아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ERG 이루냐고 했죠? existence,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relation,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사회적인 욕구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고, growth, 성장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서 상에는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growth에 해당한 것밖에 쓸 수 없다고 그랬죠? growth라는 게 결국은 이제 보람이나 재미가 있어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데, 좀 전문 용어로 사회공헌 하고 싶고 자아실현 하고 싶다라고 바꿔서 얘기하기로 했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과 엮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alignment. 그래서 지금 사회공헌을 기업에서 하고 싶다는 건 이미 앞에서 봤으니까 여기서는 자아실현을 직무와 자아실현 욕구를 직무에서 엮으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도 이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적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당연히 이것도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보이는 적성, 그러니까 지원할 직무를 염두에 두고 그 적성을 몇 개를 얘기해요. 내가 그런 적성을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런 적성을 발휘하고 개발하고 싶다. 이게 곧 자아실현이겠죠.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요. 그 다음에 마침 어떤 직무가 있었는데 그 직무가 수행하는 과업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 과업이 내가 가진 적성과 딱 잘 맞네요. 그래서 그 직무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게 곧 내가 자아실현을 하는 길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논리가 성립이 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적성이란 게 뭘까요?
적성이라는 게 어떤 일을 잘하거나 좋아하는 경향이죠. 당연히 적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원할 직무를 염두에 두고 지금 뒤에서 논리를 만들려고 지금 짜맞추는 거니까요. 그 적성 관련된 적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마케팅 직무에 아니면 인사 직무에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뭐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적성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맨 처음에 운을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의 과업에 대해서 몇 개 나열을 해요. 뭐 이 직무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과업이라는 게 역할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과업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내 적성하고 참 일치하네요. 참 잘 맞네요. 얘기를 해주면 되고 따라서 이 직무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곧 자아실현이다. 얘기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 직무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장해야겠다.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쉽죠? 뭐 직무의 과업, 앞에서 직무의 과업이 뭔지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다 기업 홈페이지에서 직무 소개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어요. 참고하면 되고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 기업 발전을 이루고 싶다고 할 때 기업 비전을 언급하면 좋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직무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언급하면 좋아요. 막 쓸데없이 막 이 직무도 해보고 저 직무도 해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너무 소신이 없어 보이잖아요. 직무의 전문가가 되겠다. 제일 무난하게 얘기하면 되고 방금 말한 내용을 여기 워크파워 테이블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짝짝짝 적으면 되죠. 지금 적성이 뭔지 쓰고 그 다음에 과업이 뭔지 쓰고 그 다음에 비전이 뭔지 쓰고 비전은 당연히 그 직무의 전문가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여기 필요한 힘이 있겠죠? 그게 바로 무슨 힘인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뭐 직무의 과업이 내 적성하고 맞는다고 얘기했죠? 그럴 때 나한테 필요한 힘이 뭐겠어요? 당연히 적성이죠. 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직무 역량이에요. 뭐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타, 뭐 겸허, 성찰력, 성장력 등의 어떤 일반적인 미덕도 필요하죠. 굳이 왜 이것만 빼놨을까요? 뭐 다른 건 안 필요할까요? 뭐 정직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왜 굳이 이것만 따로 해놨지? 이거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일단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필요하잖아요. 겸허함, 성장력 필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워크파워 테이블에서 빨간색 부분에 딱 적어 놓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증거는 아까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입증하는 힘을 방금 내가 무슨 힘을 갖고 직무 역량이 있고 무슨 기타 뭐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한 거에 대한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스토리 우리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토리만 쓴다고 그랬죠. 스토리는 이제 힘을 갖추는 과정이고 뭐 스펙과 스토리의 관계가 있는데 스펙에다가 과정만 더하면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모든 스펙을 과정만 덧붙이면 된다. 좋은 스토리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관련성, 참신성, 신뢰성. 스토리의 이제 정형적인 소재로는 뭐 이 정도가 있다. 인턴부터 알바 경험 뭐 등등등 동아리 해외 경험 프로젝트 등 이런 거를 워크파워 테이블에 적으면 되는데 이미 앞에서 적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중복되니까. 다만 방금 이제 정리한 힘과 증거를 서로 머릿속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끼리 직관적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무 역량 중에서 경영 지식이라는 게 있다. 뭐 글로벌 역량이 있다. 팀워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친구와 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요? 경영학 지식을 어떻게 입증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중전공을 경영학을 했어. 그러면 딱 좋은 증거가 되겠죠? 경영학 이중전공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냥 글로벌 역량이 있었다 얘기해야 되는데 딱히 없다 싶으면은 그래도 다 엮이기 나름이에요. 뭐 인턴 경험했을 때 외국인이 한두 명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외국인과의 어떤 일화를 또 글로벌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경영학 지식 뭐 얘기했고 뭐 팀워크를 어떻게 엮어할까요? 뭐 동아리 했다는 거를 이제 팀워크랑 엮을 수 있겠죠? 동아리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인턴도 뭐 혼자 하지 않잖아요? 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 증거 중에서 왜 아르바이트는 표현했죠? 네, 모든 거를 또 강박관념, 이렇게 또 연결하려고 하면 다 막 너무 강박관념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잘 모르겠으면, 잘 뭐, 없는 것 같으면 굳이 연결 안 해도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르바이트는 연결 안 해놨는데 이것도 다 연결하기 나름이겠죠? 뭐 아르바이트도 뭐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팀워크의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창의성을 믿어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다 끝났어요. 이제 3번째 워크파워 볼게요.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에 힘 갖고 있다. 즉 무슨 힘 증언을 덧붙이면 되는 거죠.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할 때 그 결론이 뭐였죠? 내가 사회공헌을 이 산업에서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업을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화두가 그 기업 발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킬 건데? 라는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죠? 바로 스왓에 대응하면 돼요. 스왓이라는 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에 스왓이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영어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강점이나 기회는 좋은 거고 약점이나 위협은 나쁜 거겠죠. 근데 강점과 기회는 어떻게 다를까요? 강점은 기업 내부에서 비롯되는 게 강점이고 기회는 기업 외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왓은 알겠는데 스왓에 대응한다는 건 뭘까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회나 위협은 근데 기업 외부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바깥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막 직접 이거를 대응하기는 어렵고 어떤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활용하는 거고 위협이 있으면 방어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러는 거고, 또 강점이나 약점은 우리 기업 내부에서 비롯된 거니까 직접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극복하고 이런 게 스왓의 대응이죠. 이제 이런 내용을 각각 그 기업의 각각의 어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두 가지 정도 각각 상응하는 걸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기회, 위협, 약점 이런 거는 뉴스 검색이나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기업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고, 기업 홈페이지에 약점 같은 건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좋은 것만 써놓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뉴스 검색을 통해서 행간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금감원 전자 공시 시스템 이런 데를 참고하셔도 돼요. 이런 거를 워크파워 테이블 빨간색 부분 빈칸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회, 위협, 강점, 약점을 조사를 했는데 너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일반인들은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아주 간단한 거 각각 한두 개 정도씩만 적으면 돼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살짝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필요한 힘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스왓이나 스왓에 대응한다는 거는 결국 기업의 스왓이고 기업의 대응인데, 그걸 지금 누구 보고 하라는 거죠? 기업 사장한테 그렇게 대응해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그 기업의 일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 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스왓 중에 기회 중에 중국 시장에 성장하는 그 기회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기회라는 건 당연히 기업의 기회예요. 중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그럼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죠? 중국어 능력, 이런 게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중국 문화를 알고, 중국 시장을 알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화에 대한 관대함, 도전정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내가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갖추고 있을까요? 대부분 안 갖추고 있겠죠? 아직 기업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걸 갖고 있겠어요? 물론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갖추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설령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도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봤자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좀 알고도 있지만은 이걸 더 갖추어 가겠다 얘기하면 되겠죠. 아까 해당하는 내용을 중국 문화에 대해서 더 알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방금 정리한 그런 거를 워크파워 테이블에서 이 빨간색 부분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각각 상응한 기회, 위협, 강점, 약점에 대한 대응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내 힘을 각각 이렇게 대응시켜서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증거. 방금 내가 무슨 힘을 갖추어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하는 증거가 필요하죠. 여기서 플랜이 등장을 하는데요. 플랜이 뭐죠? 플랜이 이제 힘을 갖추어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스토리는 지금 힘을 갖추어 왔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였잖아요. 플랜은 힘을 갖추어 가겠다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는 증거인데 좀 성격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기업 발전을 위한 플랜 보면 아까 중국 시장이 성장하는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기업의 기회. 그 기업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우리가 만들고 싶다라고 쓴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힘으로 뭐 중국어 능력,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 갖추어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증거는 바로 플랜이죠. 뭐 예를 들면은 중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 2회씩 사내 중국어 교육과정을 참가하겠다, 온라인 강의를 듣겠다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중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팀 동료들과 함께 2주에 한 번씩 스터디 모임을 가지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거죠. 뭐 설마 하겠어요? 뭐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한다고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최대한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제시하면 되는 거죠. 이제 방금 얘기한 것들을 각 워크파워 테이블에서 빨간색 부분에 적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워크파워를 봐볼게요. 어떻게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에다 힘 갖고 있다에 붙이면 되겠죠. 이것도 아까 비슷한데 우리가 아까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에서 결론이 뭐였죠? 제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직무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라고 끝났잖아요. 그럼 직무에서 성장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게 화두인데 바로 타스크를 개선을 하면 직무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타스크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결국 과업이라는 뜻인데 과업이 역할하고 좀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지금 일의 단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취업준비생이라는 직무가 있다고 해봐요. 취업준비생의 과업은 뭘까요? 기업 정보를 탐색하는 일도 해야겠죠. 무슨 선배도 만나고 뭐 어디 강연회도 들으러 가고 이런 게 다 기업 정보 탐색의 과업이고, 학점관리 과업도 있겠죠. 마지막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뭐 출결석 관리도 하고 뭐 하루 면접 때문에 빠질 것 같으면 가서 막 사정도 하고 이런 게 다 학점관리 과업이고, 뭐 토익 점수 확보하는 과업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좀 부족해서 좀 높여야겠다 하면서 계속 토익 공부하고 이런 것도 토익 점수 확보의 과업이고,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업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게 다 과업이란 말이에요. 방금 말했듯이 이제 어떤 직무에 과업이 있어요. 뭐 마케팅 직무의 과업이라고 하면은 뭐 소비자 조사부터 해서 브랜드 관리, 뭐 계획 수립 뭐 이런 과업을 서너 개 정도 써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걸 써주는 거죠. 개선이 뭐죠? 남들 그냥 지금 하던 일을 좀 더 잘하거나 뭐 남들보다 좀 다르게 하거나 이런 게 다 개선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상응되는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워크 파워 테이블에서 빨간색 부분에 써놓으면 돼요. 직무의 과업이 뭔지 손하게 써주면 되겠죠. 앞 위에서도 썼었죠? 그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개선하는 그거를 좀 더 잘하거나 좀 더 다르게 하거나 이런 거를 써주면 되죠. 뭐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던 일을 남보다 아니면 전보다 잘하면은 그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무에서. 그다음에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방금 뭐 타스크를 개선을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개선하는 이거를 지금 그 직무 현직자 보고 우리가 너 개선해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힘이 있겠죠. 직무의 타스크, 그 직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고, 이거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걸 몇 가지 적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마케팅 직무의 과업 중에 뭐 소비자 조사라는 과업이 있다고 해봐요. 타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다 정량적인 분석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저는 어떤 거기에 기반해서 정성적인 분석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개선을 이게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힘이 뭐겠어요? 뭐 정성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통찰력 이런 게 필요한 힘이겠죠. 근데 그런 힘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어색해지니,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일하고 있는 사람도 안 갖고, 지금 일을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자기들은 안 갖고 있다는 거니까 좀 건방져 보이니까 그냥 그런 힘을 갖춰 가겠습니다, 앞으로 갖춰 가겠습니다 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여기다가 워크파워 탭을 빨간색 부분에다가 쫙 대응해서 써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증거.
지금 타스크를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공수표가 아니라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 종류의 증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플랜만 쓴다. 플랜은 이제 힘을 갖추어갈 계획이에요. 이제 스토리와 차이는 스토리는 힘 갖추어 왔다는 거에 대한 증거고 플랜은 힘을 갖추어 가겠다는 증거죠. 이것도 뭐 아까 말했던 거에 대한 각각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돼요. 계획을. 플랜이 설마 계획인 거 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마케팅 직무의 과업으로 소비자 조사라는 과업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정성적인 분석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필요한 힘으로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힘으로 통찰력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걸 갖춰가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계획을 제시하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되죠? 뭐 결국은 많은 사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어떤 같은 산업에 있는 경쟁사의 지금까지 어떤 마케팅의 어떤 케이스들을 스터디하겠다, 복기를 하겠다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 회사 동료들과 2주에 한 번씩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공부 스터디를 하겠다 이런 되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되겠죠. 뭐 설마 하겠어요? 뭐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은 일단은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멋있게. 그다음에 방금 그런 쓴 각각의 과업에 대한, 각각의 개선에 대한, 각각에 대한 필요한 힘에 대한, 각각에 대한 증거를 여기 증거를 빨간색 부분에 워크 파워 테이블 빨간색 부분에 써놓으면 되는 거죠. 네, 다 끝났어요. 이제는 방금 이렇게 작성한 워크 파워를 갖고 자기소개서를 옳기라는 과정을 봐볼게요. 제 3장 워크 파워 옳길. 지금까지 우리가 2장에서 뭘 봤죠? 워크 파워를 쫙 준비했죠. 일하고 싶다, 힘 갖고 있다를. 일하고 싶다에는 4가지, 이렇게 워크 파워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우리 다 준비를 했다. 이제 발사만 하면 돼요. 자기소개서 꼼짝 마라. 자기소개서가 자주 나오는 게 11가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9가지라고 했는데 좀 더 세분해보면 11가지예요. 아까는 지원 동기와 장래 포부를 그냥 각각 하나로 봤는데 이제는 기업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또 장래 포부도 기업의 장래 포부, 직무의 장래 포부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그러니까 2개가 더 늘어나서 11개죠. 이렇게 11개나 되는데 이거를 전체를 2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하고 싶다를 먼저 쓸 수도 있고 힘 갖고 있다를 먼저 쓸 수도 있어요. 일하고 싶다를 먼저 쓰고 그리고 일하고 싶으니까 힘도 갖추었다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먼저 첫 번째 그룹부터 봐볼게요. 일하고 싶다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힘도 갖고 있다 얘기하는 거.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기업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기업 장래 포부, 직무 장래 포부라는 항목이에요. 이건 아까 워크파워의 4종류 있죠. 그냥 그거를 각각 쓰면 돼요. 이미 눈치 빠르신 분은 알아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워크파워가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힘 갖고 있다 붙이는 워크파워가 뭐죠? 바로 기업 지원 동기겠죠. 왜라는 게 결국 동기니까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 힘 갖고 있다 붙이는 거를 직무 지원 동기라고 하고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에다가 힘 갖고 있다 붙이는 거를 뭐죠? 기업에서의 장래 포부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 장래 포부죠. 어떻게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에 힘 갖고 있다 붙이는 거는 직무에서의 장래 포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부터 봐볼게요. 복습을 해볼게요. 앞에서 쓴 거. 일단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얘기하고 무슨 힘 갖고 있다 증거는 하고 제시하면 되는 건데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그랬죠? 어떤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이 참 의의돼서 참 우리가 평가를 했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이 산업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이 산업에 있는 어떤 기업이 사업도 참 잘하고 나랑도 잘 맞더라. 그리고 나서 따라서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게 바로 내가 사회 공헌을 하는 길이다 얘기해주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인재상, 산업에 대한 관심, 가치관, 미션에 대응되는 가치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야겠죠? 그런 걸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아까 연결시킨 거를 딱 제시해서 스토리로 만들어서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아까 워크파워 테이블에 지금 내용이 다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논리에 박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논리에 뼈대는 세워놨죠? 그 살을 여기 적어 놓은 거를 그냥 걷다 따다다다 박아 놓기만 하면 돼요. 이 순서대로, 화살표 방향대로.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쓰고, 거기다가 무슨 힘 쫙 쓰고, 증거는 쓰고. 다시 한번.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쫙 얘기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힘이 필요하고, 그런 힘의 증거로서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얘기해주면은 땡이죠. 다음 직무 지원 동기.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를 먼저 얘기해주는 거죠. 뭐였죠? 일단 적성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적성이 있습니다 하고 좀 한두 개 얘기해주고, 근데 어떤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가 수행하는 과업이 내가 가진 적성과 참 맞습니다. 그러면은 참 여기서 이 직무에서 일하면 제가 어떤 저의 적성을 참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따라서 이 직무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무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제가 자아 실현하는 길입니다. 제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직무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무슨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직무 역량이나 뭐 기타 등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해주고, 따라서 그 증거는 뭡니다 하면서 아까 연결된 걸 쫙 풀어주면 되겠죠. 이 논리 구조에서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워크파워 테이블의 빈칸에 있는 내용을 갖다 박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상황하는 내용을 그 논리 틀 안에다 쓱 집어넣으면 한 큐에 싹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장래 포부예요. 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죠? 일단 기업의 스왓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각각 얘기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얘기를 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업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니까, 기업의 일원이 돼서 이걸 여기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갖춰야 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런 힘을 내가 갖춰 가겠다 얘기하고, 그 증거로서 그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거죠. 너무 쉽네요. 이것도 그 방금 말한 그 논리 구조 안에다가 이 워크 파워 테이블의 빈칸에 있는 내용을 갖다 박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직무 장래 포부, 이것도 복습 한번 해봐요. 어떻게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죠? 직무의 과업 타스크가 서너 개가 있는데, 이거를 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개인적으로 필요한 힘이 뭐뭐인데 이런 힘을 내가 갖춰가겠다 얘기하고, 증거로서 그 계획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플랜을. 이것도 방금 이 논리 구조 안에다가 방금 우리가 워크파워 테이블에 빈칸에 적었던 내용을 박아 놓기만 하면은 완성이 되겠죠.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 유형이 끝났고, 두 번째 항목 유형이에요. 이거는 힘 갖고 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도 하고 싶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11개 중에서 4개를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7개만 남았네요. 특정 역량, 강점, 약점, 성공 경험, 실패 경험, 성장 과정, 가치관이나 지식을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서는 이제 일하고 싶다 말하고 힘 갖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거꾸로예요. 힘 갖고 있다 먼저 얘기하고 일하고 싶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논리대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일하고 싶다가 4종류가 있었고, 거기에 상응되는 힘과 증거가 각각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랑 연결된 4가지 종류의 일하고 싶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은, 직무 역량이 아까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에 필요한 힘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일하고 싶다 해서도 직무에서만 잘하고 싶다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너무 복잡하죠. 만약에 내가 인재상도 얘기하고 직무 역량도 얘기했으면 뭐 2개 얘기해야 되나?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슨 힘이든 일단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는 결론은 그냥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다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힘 갖고 있다와 일하고 싶다 중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힘 갖고 있다가 여기서는 메인이에요. 왜냐면은 일하고 싶다는 건 앞에 그룹에서 실컷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힘 갖고 있다가 거의 90% 정도를 이걸로 쓰는 거예요. 10%만 일하고 싶다로 쓰는 거니까 그거 굳이 10%밖에 안 되는 걸 나눠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그냥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힘을 썼든지 간에 어쨌든 결론은 일하고 싶다 해서는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일하고 싶다가 왜 어쩌고가 있고 어떻게 어쩌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의 교집합이자 그 공통점이 바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이에요. 왜 부분에서는 그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의 목적론을 다룬 거고,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의 방법론을 다룬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은 제일 겹치는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 이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고, 굳이 좀 더 쓰고 싶다, 일하고 싶다 부분에 그러면은 맥락에 맞춰서 목적론이나 방법론을 좀 버무려도 되겠죠. 대부분 여기 4가지를 쓴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위에 2가지만 써요. 왜 기업에서에 해당하는 내용이랑 왜 직무에서 해당하는 내용. 왜냐면은 여기서 힘 갖고 있다가 위에 2가지는 갖추어 왔다는 거고 밑에 2가지는 그 갖추어 가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앞에서 봤을 때. 근데 지금 문제가 대부분이 너 무슨 힘 갖고 있니? 아니면 갖추어 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지, 너 무슨 힘 갖추어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되게 드물단 말이죠. 물론 보긴 봤어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거기에 그런 거겠지만은 대부분이 갖추고 있니? 갖추어 왔니? 과거나 어떤 현재 완료 시점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위에 2가지로만 쓴다. 그러니까 아까 워크파워 테이블에서 적어놓은 거 있죠? 힘 갖고 있다 부분, 위에 2가지 부분만 주로 쓰는데 순서는 거꾸로다. 일단 무슨 힘을 갖고 있는지 실컷 얘기하고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 얘기하면 되죠. 일하고 싶다의 이 부분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특정 영역부터 먼저 봐볼게요. 특정 영역이라는 게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너 무슨 힘을 갖고 있니? 팀워크 갖고 있니? 아니면 너 글로벌 영향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말해야죠? 그런 묻고 있는 그 힘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힘이 대부분이 인재상이나 아니면 직무 역량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증거 앞에서 조사한 거 있었죠? 그 스토리를 쫙 써주면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이런 힘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강점도 강점이랑 특정 역량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특정 역량은 특정해서 물어보는 거고 강점은 그냥 특정하지 않고 네 강점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 중에서 괜찮은 거 한두 개 골라가지고 그런 힘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 얘기해주고 증거로서 연결된 스토리 제시하고 따라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얘기해주면 끝나겠죠. 약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약점 자체가 힘은 아니죠. 이 약점을 좀 바꿔서 겸허함과 성장력이 있다고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직무 역량에서 기타로 쓴 거 있었죠? 이거 왜 쓰는 거 했을 때 그냥 일단 써놓고 보자고 했던 걸 얘기해주면 돼요. 겸허는 뭐냐? 약점을 순수히 인정하는 겸허함, 그리고 성장력은 약점을 부단히 개선하려는 그런 성장력, 그런 거죠. 그냥 그걸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약점을 순수히 인정하는 걸 들면 되겠죠? 그리고 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겸허함과 성장력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 얘기하면 되겠죠. 쉽네요. 성공 경험. 이것도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에서 해당되는 거 한두 개 골라가지고 괜찮은 거 앞에서 안 쓴 거 골라서 얘기하고 증거로서 성공 스토리 얘기하고 따라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강점하고 차이가 뭘까요? 사실 똑같아요. 강점은 여기 무슨 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물어본 거고, 여기 성공 경험은 증거는 좀 초점을 맞춘 건데, 마찬가지죠. 강점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증거에서 실패 스토리 얘기했겠어요? 성공 스토리 얘기했지? 그냥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패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실패 자체가 힘은 아니죠. 약점이랑 비슷한데, 겸허함과 성찰력, 성공력 말고 성찰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겸허함은 이제 실패를 순수히 인정하는 겸허함이 필요하겠죠. 성찰력은 어떤 실패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를 거듭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찰력 이런 게 필요하죠. 실패는 이미 한 거니까 그걸 극복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돌이켜서 반성하고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증거로서 자기가 무슨 실패를 했는지 순수히 인정하면은 이게 겸허함의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통찰이 반성하고 이게 이래서 안 됐구나 이런 걸 얘기해주면 그게 성찰력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겸허함과 성찰력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쉽네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도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에서 괜찮은 거 한두 개 골라 앞에서 안 쓴 거 골라서 앞에서 써도 할 수 없죠. 써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거로서 성장 과정의 스토리를 쫙 얘기해주고 따라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 성장 과정은 조금 다른데 다른 항목들에서 증거를 댈 때는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대학교 입학 이후에 그 스토리를 제시했는데 성장 과정만큼은 대학교 입학 이전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대학교 입학하기 이전까지의 스토리를 대부분을 쓰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기고 있죠. 쓰시면 되고, 가치관이나 지식에 대해서 묻는 유형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네 가치관이나 지식이 뭔지 써봐라. 이건 완전 논술 문제고, 그렇게 안 하고 아주 넌지식 물어봐요. 우회적으로 네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해서 네 생각을 말해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뭐 자주 가는 홈페이지가 뭐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뭔지 얘기하라는지, 이런 게 결국 가치관이나 지식을 떠보는 거죠. 일단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친기업적 가치관과 그리고 경영학 지식, 또 뭐가 있죠? 뭐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고 주장하고, 증거로서 여기서 이제 쇼잉이 나오네요. 쇼잉이라는 게 뭐죠? 논술로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친기업적으로 논술을 하면 되죠.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만약에 뭐 중국 진출, 우리 자사 브랜드의 진출 전략에 대해서 써봐라고 얘기했으면은 뭘 얘기하면 되죠? 그냥 그 자사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마케팅 툴에 입각한 어떤 논리 전개, 이런 거를 논술로서 보여주는 게 쇼잉이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친기업적 가치관과 경영학 지식, 또는 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친기업적 가치관이 아닌데 어떡하죠? 얘기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취업을 해야겠으니까 그냥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말했듯이 여기서 쇼잉이 처음 나왔어요. 쇼잉은 그 힘을 논술로서 입증하는 거죠. 지금 현시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장문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1장에서는 뭘 했죠? 워크파워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올킬시키는 그 큰 그림을 살펴봤죠? 2장에서는 뭘 했죠? 이제 작은 그림으로 나눠서 구분 동작으로 나누어서 워크파워를 미리 준비해봤고, 3장에서는 그렇게 준비된 워크파워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올킬시키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제 이 화살표 부분에 해당되는 장문 기술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 뼈대는 다 살펴본 거고, 살을 붙이는 내용인 거죠. 장문 기술은 이제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두괄식, 간결한 문장, 그리고 타이틀, 주관적 해석, before and after예요. 두괄식과 간결한 문장, 타이틀은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고요. 주관적 해석은 힘과 증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기술이고, before and after는 그 증거를 짜임새 있게 쓰도록 만들어주는 장문 기술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두괄식은 아마 뜻은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굳이 두괄식을 쓴 이유는 이제 힘 갖고 있다가 무슨 힘과 증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를 먼저 쓰고, 그래서 이 증거 봐라, 따라서 무슨 힘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힘을 먼저 쓰고 그 증거는 뭐다 이렇게 쓰도록 해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힘이 일종의 주제이고 중심이고, 증거는 부연 설명이니까.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수백 수천 장을 읽어야 되는데 혹시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써야지. 결론은 내가 무슨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궁금하면은 그 증거가 뭐지 하면서 좀 더 음미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겠죠. 간결한 문장. 간결하다는 게 좀 주관적이니까 제가 객관적인 기준을 드릴게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한 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하지만 가장 좋습니다. 동사가 2개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동사가 3개 있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으면 3개를 쓰는 건데, 가급적이면은 2개 이하로 쓰는 게 좋다. 근데 4개가 넘어가면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의 변형이 굉장히 자유스럽기 때문에 동사처럼 생긴 거는 그냥 다 동사로 보시면 돼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는, 이런 것들 다 동사로 보면 되는데, 예외가 2가지가 있어요. 인용구 안에 있는 동사 있죠. 다운표 안에 있는 거는 동사로 세지 말고, 동명사, 뭐뭐 하기, 뭐뭐 함, 이런 거는 그냥 명사로 봐서 그 2가지 빼고 나머지 동사처럼 생긴 거를 모두 포함해서 그게 한 문장 안에
한 개 있는 게 좋고 2개까지도 괜찮고 3개는 어쩔 수 없으면 쓰고 4개부터는 자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은 이제 문단 앞에다가 헤드라이트를 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좋은 타이틀의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문단 앞에만 줘야죠. 헤드라이트를 막 저 모드에다가 헤드라이트를 줘버리면 이게 헤드라이트이 아니죠. 의미가 많이 퇴색되니까 강조하고 싶은 문단 앞에만 넣고, 또 문단의 핵심을 요약을 해야 돼요. 문단의 어떤 주변 또는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면 안 되고 핵심을 요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문단 앞에다가 문단의 핵심을 요약해서 잘 썼는데 너무 진부하게 표현을 해서 마치 이게 타이틀이 아니고 문단에 포함된 하나의 문장이 아닌가 싶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섹시하고 아주 도발적인 단어나 문장을 써놓는 게 좋겠죠. 주관적 해석이에요. 주관적 해석은 우리가 아까 워크파워에서 힘 갖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힘 갖고 있다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힘과 증거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앞에서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힘과 증거를 선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개연성이 있도록 힘과 증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때 이걸 도와주는 어떤 풀 같은 기능이 바로 주관적 해석이에요. 힘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줘보면 돼요. 증거에 가깝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창의성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동아리 경험이나 인턴 경험을 들고 싶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걸 들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창의성이랑 동아리나 인턴 경험이 무슨 상관인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힘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저는 창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관적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은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에만 너무 학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를테면 과외 활동이죠. 뭐 동아리나 인턴 경험을 한 거. 이런 게 결국 어떤 창의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또 소통이라는 이야기가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증거로 해외 경험이나 수상 경험을 이제 들고 싶다고 해봐요. 뭔가 내 머릿속에서는 이 2개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들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개연성이 있도록 소통이라는 힘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줘 볼게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통이란 얘기해주면은 내가 해외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이해하면서 몇 달을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통이라는 힘이 있는 거냐라는 게 말이 되겠죠. 또 수상 경험도 낯선 사람들이랑 팀을 이루어가지고 잘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결국 상까지 받았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소통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개연성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정직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인재상에 포함된 거겠죠. 뭐 딱히 없어. 지금 장학금 수상이나 어떻게 엮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엮으면 되게 어떨까요? 정직이라는 게 honesty로서의 정직, 즉 아주 부정이 없다는 소극적 의미의 정직도 있고 어떤 integrity로서는 성실히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의 광의의 어떤 정직도 있는데 뒤에 걸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저는 정직이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고 저는 학생으로서 학생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공부잖아요.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숙제도 다 내고 결석도 안 하고 컨닝도 안 하고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다. 장학금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정직의 증거입니다. 하면은 말이 되죠. 개연성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주관적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before and after인데요. 이제 아까 무슨 힘과 증거를 봤는데 이 증거는만 봐보는 거예요. 증거 중에서 특히 스토리요. 스토리는 이제 소재가 되게 작은데 이걸 갖고 뭐 몇백 자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좀 짜임새 있게 쓰는 방법이 before and after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스타라는 표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의 순서대로 쓰라는 건데 이게 참 말이 예뻐요. 스타라는 말이 중의적으로 별이라는 뜻도 있고 기억하기도 쉽고 예쁜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situation하고 task하고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대하드라마처럼
긴 시점을 두고 쓰면은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타스크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좀 시점을 짧게 잡으면 기간을 짧게 잡으면 시츄에이션 자체가 타스크인 경우도 있어요. 막 헷갈리죠. 아니면은 액션하고 타스크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액션이 뭐뭐 했다는 건데 뭘 했다는 거죠? 목적어가 뭐죠? 타스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아요. 역시 미국 사람이어서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적 정서에 맞는 국산 개념이 있는데 바로 before and after예요. 예, 성형외과 광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before 내가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는 굉장히 엉망이었는데 and 내가 뭘 어떻게 좀 잘했더니 after 훨씬 좋아졌다. 이 세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딱 와닿죠? 또 3이라는 숫자가 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이제 성형외과 광고가 똑같은 게 있어요. 완전 같은 게 뭐냐면은 애프터가 비포보다 훨씬 좋아져야 돼요. 막 조금 개선됐네? 뭐 이 정도는 안 되고 이거 포토샵 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확 좋아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림을 쓰는 게 아니니까 숫자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동아리에서 회장을 하기 전에는 동아리가 완전 망해가기 직전이었다. 동아리가 막 3명, 회원수 다 나가고 막 3명밖에 안 남았다. 이랬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좀 잘했더니 1년 있다 보니까 회원수가 무려 30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수치를 활용해서. 그러면 확 와닿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입증이 가능하면 좋아요. 항상 가능하진 않겠지만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최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진술 있죠. 일관되게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거를 무엇을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성형외과 광고와 아주 다른 게 있어요. 성형외과 광고에서의 before and after는 딱 사진 2개만 있고 end가 굉장히 암묵적으로 함축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딱 보고 이게 이렇게 변했다면 의사가 중간에서 뭘 어떻게 했겠구나 라는 걸 상상할 뿐이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end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명시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보여주고자 하는 힘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를 왜 쓰고 있는 거죠? 무슨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 스토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무슨 힘을 무슨 힘이 그 내용 안에 녹아 들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팀워크라는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증거로서 내가 뭐 동아리 경험에서의 이 스토리를 풀고 있으면은 그 내용 안에 뭔가 이게 팀워크에 해당되는 내용이겠거니 하는 내용이 아주 과감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겠죠. 막 팀워크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내용을 봐도 그런 게 없다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네,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진격의 자기소개서라는 책을 요약한 거예요. 책에는 3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17편이 더 들어 있습니다. 모두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고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고 삼성전자는 전자업, GS칼텍스는 정유업, 석화업을 대표하고 LG생활건강은 소비재업, CJ제일제당은 식품업, 롯데백화점은 유통업, 대한항공은 항공업, CJ올리브영은 신유통업,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업, GS홈쇼핑은 홈쇼핑업, LG패션은 패션업, CJCGV는 뭐 서비스업, 영화관 서비스업, 한국거래소는 이제 공기업 또는 뭐 증권업까지, 하나은행은 이제 은행업, CJENM은 엔터테인먼트업, 그 다음에 KT는 서비스업이죠. 통신 서비스업. CJ 푸드빌도 있어요. CJ 푸드빌 아마 생소하실 텐데 아마 빕스나 뭐 빵집인 뚜레쥬르 또는 카페인 투썸 플레이스 아실 거예요. 그걸 운영하는 한국 그 외식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대표 기업이죠. 이 17개 산업에 대한 자기소개서가 수록이 되는데요.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워크파워 있죠. 워크파워를 기반으로 활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나도 쓸 수 있는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다 워크파워 테이블도 하나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모음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책은 김 씨가 A 산업에 합격한 이야기, 이 씨가 B 산업에 합격한 이야기, 박 씨가 C 산업에 합격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산업에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쓴 거 베껴서 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이 여러 산업에 쓰는 그 상황을 상정하고 이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여러 산업에 쓰는지 그 노하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더 자세하고 더 다양한 예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워크파워 테이블도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데서 듣기 힘든 취업의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단계별 생생 노하우가 들어있어요. 전체 취업의 과정을 저는 4단계로 분류를 했고요. 각 단계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적어놨습니다. 괜히 선배나 동기한테 기동량 하면서 아쉬운 소리 듣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미 끝까지 한번 갔다 와본 사람이 몸으로 겪은 이야기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들어있는 게 요즘 이맘때 여러분이 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무슨 일을 하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들어있어요. 3요소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예를 들면 보상과 적성, 증거를 고려해서 1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맘때 하시는 가장 큰 고민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뭔가 힘이 없다는 거죠. 스펙이 됐든 스토리가 됐든. 그래서 자기소개에 쓸 거리가 없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프로젝트 인큐베이터라는 기법이 또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힘을 갖출 수 있는 법, 자기소개에 쓸 소재를 만드는 그 기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무 데서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일반 서점에서는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일종의 레어템인 셈이죠. 오직 인터넷 홈페이지 www.jiba.co.kr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지바예요.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제 친구가 이게 약간 욕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바가 말고 그 시로 시작하는 거 있죠? 이 시 할 때 시바예요. 신할 때 그게 아니고 지바예요. 지바. Z니까 발음을 좀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유리하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은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원하는 기업에 합격하셔서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